영상을 보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붙여 핸즈업.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사람이실 텐데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밥 먹기 아니면 잠자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똥을 싸는 것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자 안 하면 죽는 그것. 응가에 대하여 오늘은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가를 싸면서 보시기 편하게 오늘은 한국인의 평균 응가 싸는 시간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다들 변비 조심하시고 딱 응가 쌀 때만 이 영상 보시는 겁니다. 약속. 웅뽕이의 본가 생활. 응가를 파헤쳐보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응가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소화하고 난 나머지 음식이 찌꺼기 형태로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가의 75%는 물이고 15-20%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며 5%는 세균 중 대부분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응가는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 대표적인 배설물로 알려져 있지만 오줌은 세포 안으로 들어갔던 물질들이 신진대사를 거쳐 방광에 모였다가 나온 부산물인 반면에 응가는 어떤 세포에도 들어갔다 나온 일이 없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긴가는 위상적으로는 그저 인간의 외부에서 다시 외부로 이어지는 외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응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배설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똥도약에 쓰려면 없다. 이번에는 응가의 양이나 응가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 기준으로 정상적인 양은 한 번에 약 200g입니다. 식단이나 먹는 양에 따라 응가의 양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의 응가 양이 200g보다 적다면 더 많이 더 영양가 있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응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응가 양을 잠깐 알아볼까요? 탄수화물 및 섬유질을 주로 먹는 아프리카 시골 지역 원주민들은 하루에 약 400g 정도 응가를 싸며 고기나 유제품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구인들은 약 100g 내외의 응가를 싼다고 합니다. 응가는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가의 색인데요. 응가의 색이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응가 색깔은 정상적으로 생산되었을 시 황갈색을 띠는데 이는 쓸개즙에 포함된 빌리루빈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서 최종적으로 갈색의 스테르코빌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황갈색이면 다 좋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요즘은 응가를 쌀 때 변기에 앉아서 대부분 배출을 하는데요. 그럼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 응가를 어디에서 쌌을까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응가에 대한 한국사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매화틀이라는 구리로 만든 휴지곽처럼 생긴 전용 이동식 변기에서 응가를 해결했는데 왕이왕 전용 배설 담당관인 보기나인을 부르면 장소가 어디든지 보기나인이 궁녀들을 대동하고 부르는 즉시 당장 달려와서 왕의 주변에 휘장을 치고 안에 매화틀을 넣어줬습니다. 궁궐의 내전에는 변소가 갇혀있지 않은데 왕이 친히 외부에 있는 누추한 변소까지 행차하여 보리를 치르는 것이 왕실 관례상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 매화틀이라고 합니다. 유교사관에 입각한 왕의 지조나에 따라서 왕이 옥체에서 생산된 똥도 똥이라 불리지 않고 매화향이 난다 하여 매화라고 존칭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매화향은 진짜 나지 않았겠지만요. 그렇게 왕이 싸는가? 아니 매화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먼저 매화틀에 들어간 왕의 응가는 지금 우리가 응가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내 의원에서 왕의 매일 건강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매화틀에 담긴 임금의 매화를 색깔과 냄새, 그리고 맛을 점검해 임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것이죠. 통이 아닌 민간에서도 이러한 의료적인 용도의 똥 맛보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일은 정말 쉽지 않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의 똥맛을 꾸준히 맛보면서 건강 체크를 해주면 효자라고 칭송받았고 이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효자문이 세워지며 세금도 면제되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약 이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간에게 먹고 가는 똥 싸라. 매화틀과 변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매화틀처럼 편리한 방식으로 일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왕족 외의 궁인들은 사정이 달랐다고 합니다. 궁궐 안에만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3,000명이 감히 왕의 보기나인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쓸 수 있다고 쳐도 보기나인 몇 명으로 3,000명이 그렇게 쉽게 커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내전에 화장실을 놓을 수는 없으므로 경복궁 외전에다 28개의 화장실을 놓았는데 이마저도 내전에서 24시간 살다시피 하던 궁녀들에게는 고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야 요강을 쓰면 되었지만 한번 큰 일을 위해서는 먼 외전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28개의 화장실 하나하나가 무려 51간이나 되는 바람에 궁녀 혼자서 들어가기는 무서워서 두세 명씩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분 등을 처리하기 위해 48명으로 구성된 전연사라는 관리팀을 두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 48명으로도 3,000명의 인분을 처리하기에는 일손이 너무 딸렸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인분뿐만 아니라 궁궐 내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까지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더 일손이 부족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사람의 응가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약 중에는 똥술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똥술은 말 그대로 똥을 사용해서 수개월간 빚어 담근 술이 똥술입니다. 동의보감에까지 실려있는 사항으로 효능은 대체로 종기나 기타 환부 치료나 해열과 해독작용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 상민이나 천민들이 약재가 귀하던 시절에 쓴 민간요법 같은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형벌 중 곤장이라는 벌이 있었는데요. 곤장을 맞고 매일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똥술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약으로 먹는 똥은 바로 나온 똥이 아닌 뒷간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오래 푹 삭은 똥을 퍼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저런 걸 마셨을 거라 생각하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응가에 대한 역사도 알아보았는데요. 응가의 역사도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닌 세상 모든 응가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한 달을 말해도 부족하기에 오늘은 여기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똥에 대한 TMI가 어떠셨나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매일 싸는 응가에 대해서 그리고 응가에 담긴 우리 옛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똑똑한 똥쟁이가 된 겁니다. 똑똑한 똥쟁이가 된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세계적인 지니어스 똥쟁이를 만들기 위해 응가에 대한 다른 좋은 영상을 제작하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빠응빠.